네, 서울시가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29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수를 추정한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강민건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건 PD입니다. 서울시와 SK텔레콤이 통계청 데이터와 가명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한 서울 행정동 단위 성, 연령별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을 엿볼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지수, 이동 지수, 재정 지수 등 10개 지수와 29개의 통신 정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뭔가 이전과는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과 분명한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 이유, 그렇죠? 그 통계청도 아니고 그쵸? 서울시에서. 네, 이유 개발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1인 가구의 삶의 질 그리고 생활 특성을 분석해서 1인 가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적인 해상도가 자치구 단위에서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되었고요. 시간의 상도는 1년 주기 생산에서 매월 생산으로 세분화되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응답식이 아니라 통신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실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인 가구부터 이 수부터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에서 1인 가구 수를 추정한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153만 4천 가구였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인구 총조사로 파악된 2021년 1인 가구 수는 148만 9천 가구로요. 이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가 약 4만 5천 가구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공간 해상도, 공간 공간 해상도라는 개념을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썼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사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밀도 같은 걸 지칭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간 해상도라 말한 것 같은데 이 자치구 단위에서 행정동 단위로도 네. 이렇게 막 세분화를 했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인 가구가 서울시 중에서 관악구가 제일 많다. 이게 이제 통계청의 발표였다면 이번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에서는 관악구 중에서도 어떤 동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산다. 이렇게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 데이터를 이용하니까 일단 이번에 이게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이제 이런 직접적인 데이터들은 결국은 1인 가구인데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정들, 그러니까 세모녀 소원에서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사실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방금 문득 들었었습니다. 네, 이 보면 1인 가구 가장 많은 곳이 관악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걸 좀 다뤘겠죠. 관악구가 네. 어쨌든 1인 가구가 가장 많잖아요. 네, 일단 저도 의외여서 놀랐습니다. 2020년 인구 총조사에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이 관악구 청룡동이었는데요. 당시에 1만 3,435가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에서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1만 6,130가구로 강남구 역삼 1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악구 청룡동은 1만 2,798가구로 3위였습니다. 야, 이건 약간 그런데 인구 센서스라든지 인구 총조사 했었을 때 이 정보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소린데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통계 안 잡히는 것들까지 이렇게 잡아봤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인구 대비해서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66%로 관악구 신림동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야. 인구 총조사에서는 관악구 신림동의 1인 가구 비율이 77%라고 조사된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이거 좀 약간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보도자료에 있었던 걸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지 이 11%의 차이가 왜 큰지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설명이 보도자료에 나왔었나요? 보도자료에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일단 제가 따로따로 찾아본 결과가 네.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에서는 66% 그리고 인구 센서스에서는 77%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어쨌든 관악구 같은 경우는 60%가 1인 가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2030 청년이 아니라 1인 가구, 독거노인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면 앞서 한 달마다 데이터가 최신화된다고 했어요. 보면 이제 가구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을 수 있어 보이긴 한데, 그 1인 가구의 행정동별 배달 서비스 접속 건수 같은 조사도
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통신 기록을 조회하다 보니까요. 배달 서비스 접속 건수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접속 건수 1위는 월 평균 18.4회로 관악구 신림동이 1위였습니다. 야. 네. 앞서서 이제 인구 대비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았던 행정동도 관악구 신림동이었으니까요. 이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배달 서비스 사용 빈도는 확실히 높게 나타난다. 이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결과였고, 이런 통계들을 기반으로 한다면은 이 배달 노동자 쉼터 같은 것을 관악구 신림동에 배치할 경우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통신 조사를 했다는 소리, 통신 데이터니까 보면은 우리 이제 유튜브나 그렇죠. 뭐 페이스북, 네. SNS류, 뭐 OTT 플랫폼 이런 사용에 대한 것들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전화 어디서 많이 했는지, 문자는 어디서 많이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됐고요. 말씀하셨던 유튜브와 OTT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도 관악구 신림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월 평균 28.1회를 접속했으니까요. 30일 중에 이틀 빼고는 다 유튜브와 OTT 플랫폼에 접속을 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야 될 것 같은데 2030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월 평균 28.1회로 그만큼 높다는 소리인데 조사된 자료만 보면 관악구 신림동이 2030 청년 1인 가구의 표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악구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인구 센서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연령 단위가 10단위로 나옵니다. 20대, 30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울 시민 생활 데이터에서는 나이가 5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 25, 30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 인구 대비 평일 외출 빈도가 적은 1인 가구의 비율에서 관악구 대학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0세가 1위, 25세가 2위, 35세가 3위를 차례대로 차지했는데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적은 집단에서는 대학동 거주민 중 25세가 3위, 35세가 6위, 30세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좀 미루어 보자면 대학동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외출도 적고 커뮤니케이션도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관악구 대학동에서 이제 관악구 협치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학동에서 1인 가구나 빈곤계층 관련된 조사를 민간이 뭐 이제 천주교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같이 조사했던 적이 있었고 관악교육팀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협치 과제로 선정이 돼서 대학동 내에서의 그런 1인 가구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제도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 데서도 어쨌든 적합하고 적절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관악구 대학동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고시를 준비하시는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반나 다르지 않고 열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하반기에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통신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데이터, 또 신용정보를 추가로 결합을 해서 이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보자면 관악구 대학동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고시 준비하는 학생 숫자가 수만 명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들의 결과만으로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대학동 인구 특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버려질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아주 깊이 있는 밀도 높은 조사 결과로 재탄생한 것 같아요. 이제 1인 가구 이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요.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찌 보자면 지금 협치 과제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근거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다 모이고 해서 더 이상 세모녀 사건 같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없었으면 좋겠고 관악구 내에서도 1인 가구가 좀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강민건 PD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